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생소한 국가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다면 우선 스팸 전화를 의심해야겠네요. 국제전화 00700을 운영하는 SK텔링크는 2019년 국제 스팸 전화 번호를 국가별로 분석해보니 57%가 남태평양 지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팸 전화가 가장 많이 걸려온 국가는 15%를 차지한 바누아투, 국가번호 678이었고 이어 사모아, 국가번호 685로 14%, 파푸아뉴기니, 국가번호 675번으로 11% 순이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가 스팸 전화의 근원지가 된 것은 통신 인프라가 열악해 국제전화 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제전화 요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통화료와 국내 통신사가 현지 통신사에 지급하는 요금을 포함해 산정합니다. 바누아투의 경우 1분단 요금이 2,212원이고 통가는 4,160원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남태평양 전체가 1분단 660원으로 같지만 미국의 178원보다 훨씬 비쌉니다. 스팸 조직은 한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벨이 한두 번 울리면 곧바로 끊는 방법을 씁니다.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수신자가 걸려온 번호로 다시 전화하면 고액의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되는데요. 스팸 조직은 이렇게 벌어들인 국제통화 요금을 현지 통신업체와 나눠 갖고 추가로 고가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돈을 더 뜯어냅니다. SK텔링크 관계자는 국가번호가 685, 675, 678 같이 생소한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면 콜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열리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보험업계가 후불보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을 때 기계적 책임인지 운전자의 책임인지 여부를 따진 후 보험료를 나중에 부과하는 방식이네요.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건부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을 도입하면서 이르면 7월부터 국내에도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로 유지 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방식인데요. GPS 등 차량 외부 센서 등으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 자동차 스스로 브레이크, 핸들, 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는 겁니다. 차가 알아서 주행하는 단계로 접어든다는 뜻이죠. 다만 운전자가 항상 핸들을 잡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시 운전자가 운전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비상사태 시 바로 핸들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레벨3 자율주행 단계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운전자의 책임인지 제조사 책임인지 따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 부담에 대한 규정도 미비해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지난해 5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상 기준인데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되 사고가 자율주행차 결함 때문에 발생됐다고 판명되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에 주행정보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토부 산하의 전문사고 분석기관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율주행의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이네요. 일단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지난 2017년 출시한 시험용 레벨3 자율주행차 보험이 일반 자율주행차 보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보험은 주로 배상 책임에 대한 상품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우선 보상하는 게 특징인데 자율주행차 사고 특성상 자동차 제조사, IT기업, 통신사 등 다양한 배상 의무자가 있을 수 있고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의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자율주행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레벨3 단계에선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을 하더라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만큼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과 영국 등 해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거 이전시키면서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지금까지 성적은 절반 정도의 성공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비지에 따르면 여전히 가족을 두고 혼자 이주한 직원이 많은 탓에 절반 정도의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현재 강원 원주시, 대구 동구, 울산 중구, 충북 진천군, 음성군, 경북 김천시, 전북 전주 안주군, 광주 전남 나주시,
부산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경남 진주시, 제주 서귀포시 등 10곳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10곳에는 주택 공급이 줄을 이었는데요. 공공기관이 새로 들어오면 주택 수요가 늘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공동주택 정보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2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9,463가구를 분양한 데 이어 2013년 17,408가구, 2014년 16,786가구, 2015년 9,981가구, 2016년 12,076가구를 연이어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혁신도시는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미분양이 느는 데는 애초 예상보다 정착한 인원이 많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을 두고 혼자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국 혁신도시에서 일하는 공공기관 직원은 49,923명입니다. 이 중 배우자, 자녀 혹은 독신이지만 부모와 함께 이주한 직원은 15,675명이고 가족 동반 정착률은 38.3%였습니다. 미분양이 많아진 대표적인 지역이 강원도 원주인데요.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원주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2,701가구입니다. 현재 강원도 내 다른 시군 가운데서도 미분양이 가장 많습니다. 지역주택 공급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원주의 경우 서울과 가깝다는 점이 오히려 한계점으로 꼽힙니다. 원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 이전했지만 상당수 직원이 원주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KTX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거나 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를 택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도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2012년 5월 말 135가구이던 김천의 미분양 물량은 작년 말 11월 말까지 1,151가구까지 늘었습니다. 김천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 등 13개 기관이 이전했었죠.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농업과학기술원 등 13개 기관이 둥지를 튼 전북 전주 완주구는 221구가 미분양으로 도시 규모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소폭 해소되긴 했으나 향후 빈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10개 혁신도시 지역들의 엇갈리는 주택 수급 상황이 혁신도시 조성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디지털 도어락이 고장이 잦다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와 관련해 아시아경제가 좋은 팁을 소개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은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여는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는데 이 디지털 도어락이 자주 고장나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경우가 잦습니다. 디지털 장치를 고치는데 아날로그 기술자를 부르는 셈이죠. 건전지도 의외로 빨리 닳는 것 같습니다. 보통 4개 정도, 많게는 8개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자주 여닫았다고 해도 불과 한두 달 만에 다시 갈아 끼우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머니에 한가득 열쇠를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고장이 너무 잦고 건전지를 늦어도 2달에 한 번 정도 갈아 끼워야 한다면 아날로그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디지털 도어락의 고장 원인은 거의 대부분이 건전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전지를 한번 갈아 끼우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유지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처음은 문제가 없었지만 보통 두 번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운 마음에 근거 없이 절반만 빼서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나머지 절반은 예전 건전지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4개가 들어가면 2개는 새 것으로, 2개는 다른 건전지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또 그 과정에서 제조사가 서로 다른 건전지를 끼우기도 합니다. 예전에 쓰던 건전지가 A사의 제품이었다면 새로 갈기 위해 편의점에서 구입한 건전지가 B사의 제품이어도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교체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사 건전지 용량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4개면 4개, 8개면 8개 모두를 교체해줘야 합니다. 또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남은 에너지 잔량이 서로 다른 건전지를 함께 끼워 사용하거나 제조사가 다른 건전지를 함께 넣을 경우 누액이 흘러나와 기기의 고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건전지가 아닌 충전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르지 않은데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각각의 충전지 에너지 잔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충전지도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섬진강에서 1m 크기 백년어가 잡혔다고 합니다. SBS의 보도인데요. 전남 광양시 단면 섬진강에서 40여 년째 잉어와 붕어 등을 잡고 있는 어부 김태원 씨는 이달 초 그물을 올리다 1m 크기의 물고기 4마리가 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머리 모양은 잉어, 비늘이나 몸통, 지느러미 등은 바다 물고기인 민어와 흡사하게 생겼는데
길이만도 1m를 훌쩍 넘고 무게도 13kg에 달했습니다. 생전 처음 낯선 물고기를 잡은 김씨는 팔 수도 먹을 수도 없어서 우선 수족관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광양시가 김씨의 물고기를 확인한 결과 백년어로 조사됐습니다. 이 어종은 잉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 몸이 흰빛을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중국에서 양식을 위해 들여와 주로 저수지에서 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이는 1m 정도로 단백질 성분이 많아 식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섬진강에서는 4년 전 백년어가 잡혀 섬진강 어류생태관에 기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루길이나 베스 등 생태교란종으로 분류된 외래 어종과 달리 생태계에 위험을 주는 어종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광양시는 상류지역 저수지에서 양식을 하던 백년어가 성장해 일부가 섬진강으로 흘러온 것으로 보인다며 생태에 교란을 미치는 어종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가 지난 한 해 동안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를 집계해 제작한 2019년 네이버 검색어 결산이 나왔습니다. 먼저 2019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최다 검색어를 살펴보면 모바일, PC 모두 최다 검색어 순위 1, 2, 3위는 작년과 동일하게 각각 날씨 유튜브 구글, 유튜브 다음 구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에서는 길찾기 환율이 전년 대비 순위가 올라 각각 9위에서 4위, 10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물에는 고인이 된 셜리가 14위, 작년에 이어 방탄소년단이 최다 검색어에 등장했습니다. 미세먼저 12위, 오늘의 날씨 11위, 전국 날씨 12위 등 날씨 관련 검색어가 많이 순위에 올랐네요. PC의 경우 쿠팡이 작년 7위에서 4위로 상승했고 은행, 인터넷 뱅킹 검색어가 다수 순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기 16위, 팝하고 17위, 기찾기 18위, 자코리아 19위 등 새로운 순위로 등장했습니다. 2019년 분야별 최다 검색어를 연예인, 스포츠, 방송, 영화로 구분해서 이번에는 분야별 최대 검색어를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물의 경우 고인이 된 셜리가 1위, 방탄소년단, 그리고 고아라, 정준영, 황하나 순으로 검색이 많이 됐습니다. 스포츠는 손흥민이 1위를 차지했고 류현진이 2위, 그 다음으로 토트넘의 이강인, 이승우 순으로 작년 짜릿한 소식을 전해준 키워드들입니다. 방송은 동백꽃 필 무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카이캐슬, 그것이 알고 싶다, 호텔 델루나, 나 혼자 산다와 같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신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영화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기생충, 극한직업, 겨울왕국2, 82년생 김지영 등이 순위를 이었습니다. 모두 장안의 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